텍톡. 안녕하세요. 테크월드 뉴스의 박지성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수소차와 전기차인데요. 최근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수소경제 시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소 인프라의 최대 수혜주로 관심을 판몸에 받고 있는 분야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수소차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전기차만을 생각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수소차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때에 맞춰서 수소차를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수소경제시대와 수소차 등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의 대부분은 수소차와 전기차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중심이었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대중들의 관심도 수소차와 전기차 간의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관심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 테크홀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차와 전기차가 뭔지부터 알고 시작해야겠죠. 수소차와 전기차는 모두 동력은 전기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직접 전기를 충전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달리는 차량이고, 수소차,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소전지차는 수소를 충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는 여러가지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주로 언론들은 가격, 주행 성능, 충전 시간 등등 차종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어떤 차종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요컨대 가격은 뭐가 낮고 주행거리는 어떻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봤자 수소차와 전기차 간의 비교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서로의 장단점만 쭉 늘어놓고 보는 것 뿐이죠. 게다가 기술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계 혹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개발돼서 한계가 극복되면 지금 수준에서 비교를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은 산업 생태계에서의 전략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주도권 싸움은 기존 주류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신흥 IT, 전기, 전자 기업 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해하면 한결 더 쉽게 보입니다. 우선 전기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충전기간, 짧은 주행거리 등 기능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지속 성장을 달성하고 있죠. 테슬라를 위시한 전기차 진영에서는 관련된 인프라의 확충도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블룸버그의 전기차 2020 전망에 따르면 전기차의 비중은 착실히 증가해서 2040년에는 전 세계 도로 위에 있는 차 중 약 55%가 전기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은 IT 그리고 전기 전자업계 진영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기차는 비교적 간단해진 부품 구조로 배터리 기능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큰 기술 차별화 요소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의 심장을 자처해왔던 내연기관, 엔진을 대신해서 배터리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의 배터리 생산 기업, 그리고 우버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모델을 구현하려는 기업들에게 전기차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차 성장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업체들이죠. 100년이 넘게 수백 조를 투자해서, 아니 수천 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어 왔고 숙련공을 키우면서 만들어 온 자동차 업계의 주도권이 갑자기 나타난 IT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 상황이 완성차 업체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는 완성차 업계에게 완전 소중한 카드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를 충전하여 구동되는 차량으로 기존의 완성차 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흡 배기 계열 부품 기술이 핵심 부품으로 작동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수소 전지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기술은
완성차 업계가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는 수소차 영역에서만큼은 완성차 업체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소차도 한계는 있습니다. 백금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지만 굉장히 비싼 스택의 가격,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기차도 전기 충전 인프라, 그리고 코발트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높다는 건 여전히 문제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극복이 되고 있죠. 그럼 수소 전지차 역시 이러한 숙제들이 영원한 숙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각국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업은 돈을 먹고 살지만 정부는, 그렇죠, 표를 먹고 사는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산업이 더 파급력이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물론 IT 산업도 중요하고 자동차 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있어선 그 중요도가 고용 유발 계수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현재는 수소차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부품은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 유지, 아니면 혹은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은 이런 방대했던 자동차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정부는 수소 경제에 관심을 더 기울일 공산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도 반드시 기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기술적 한계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적 한계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극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수소차와 전기차가 어떤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준비한 테크토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